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다들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그래도 여러가지 뭐 경기 침체라든지 환율의 급등이라든지 그런 우려 속에서도 어제와 다르게 강하게 반등이 나와줘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의 여러가지 뭐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환율의 급등이라든지 그런 악재성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 속에서 다행히 오늘 나온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지수가 반등을 해 주었고, 또 어젯밤에 있는 FOMC 의사록 공개 또한 별다른 내용 없이 끝났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단기 안도 랠리가 조금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네요. 일단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시장 투심이 그나마 좀 덜어섰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증시에 하방 경직성을 보여만 준다면야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보다 좀 길게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주고, 뭐 돌아가는 판의 흐름을 봤을 때 7월 13일이죠. 7월 13일에 발표될 CPI 지표 또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우려를 했던 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 유가의 급등, 그리고 금리 인상,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등이 일단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어제는 제가 뭐 푸념을 하느라 또 이렇게 뭐 자료 준비를 못 했었는데, 뭐 제 시간에 뭐 많은 사람들의 시간도 소중하니까 제 시간에 영상을 찍을 거면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과 함께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되고, 우려감은 있으나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은 긍정적 흐름 속에 현재 투심이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다르게 상승 종목수가 상당히 많은 시장 속이었고요. 양시장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있었는데, 뭐 기관에서 코스닥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그리고 코스피에 대해서 뭐 대량의 매수가 좀 이어지면서 좀 강한 수급이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장 마감 직전에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매도를 하면서 마감된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들도 위아래 선물로 단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차익거래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의 콜 매수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이제 이 콜을 어느 시점에서 청산하는지 대충 우리가 예상을 하고 보면 되는데, 대략 제가 봤을 때 상방에 걸려 있는 거는 현재로는 2450포인트 구간에서 청산을 하고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 이후에 풋옵션에 대한 매도 부분을 다시 환매수가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보면서 시장의 큰 틀을 맞춰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중소형주들은 사실 지수보다는 시황에, 그러니까 시장 테마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또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군들은 지수를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죠. 테마와 지수 따로 놓고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객의 탁금이 60조에서 54조대로 내려왔고, 신용융자도 22조에서 17조대로 내려왔는데, 이 신용은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지수 보면은 장 초반에 좀 오르다가 잠시 좀 흔들림을 보였는데, 이 이후에는 정말 강하게 쭉 상승이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에서 이 한정지수를 굉장히 좀 싸게 잡았었는데, 이 내려오는 거 보고 위에서 차익 실현을 좀 했더니 조금 아쉬움은 좀 있었던 시장이었고, 나머지는 오늘 너무나 좋았던 시장 흐름에 좀 매매도 잘 됐던 하루였던 것 같네요. 자, 여전히 시장이 변동성 장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원자재 시장에서 급격한 숏포지션 청산과 함께 유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광물 및 곡물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이틀 국제유가의 하락이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에 제동을 걸어주는 모습에 시장은 안도감을 찾아가는 듯 합니다. 전일 발표된 FOMC의 의사록에선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상황 속에서 연준이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2분기 여전히 성장 중에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 제조업 지표 자체가 둔화가 됐고, 신규 발주 이런 부분에서 둔화가 좀 보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성장성 둔화는 불가피한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미국의 이 신규 공장 증설, 신규 공장의
확장이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 115% 증가했다라는 부분 속에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시장이 침체일 때는 또 기업들이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또 뭔가의 또 새로운 투자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투자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찾아야 될 것 같네요. 시장은 이 부분에서 다시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하면서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한 듯하며 금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오히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삼성전자가 실적 우려가 좀 있었죠. 가이던스는 1조 4,700억이었는데 발표는 1조 4천억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 보는 그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졌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강한 반등이 들어왔겠죠. 최근에 보면은 13조 내외, 어떤 데는 언더를 잡는 데도 있었기 때문에 14조는 뭐 예상보다 좋은데 라는 식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삼전, SK하이닉스, 바이오사이언스 등의 강하게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중소형주의 폭발적인 흐름은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지수의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에는 긍정적이게 보며 이 구간에서 횡보 및 박스권만 잡아주면 상당한 베어마켓 랠리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국제유가는 100달러 내외를 오가고 있고, 유럽의 가스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지만 유럽의 가스가 가격까지 안정된다면 전반적인 흐름상 마지막 퍼즐이 조금 풀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급격하게 올라가던 환율이 일단 1,300원으로 내려오면서 다시금 1,200원대로 내려오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듯해요. 전체적으로 시장 레벨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의 실적 하향은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우려했던 것보단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겠다 해석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업황과 모멘텀이 좋은 종목의 주가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의 약간의 하향은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유럽에 오늘 오전에 나왔던 기사들인데, 이거는 텔레그램에 오늘 원전 기사만 쭈르륵 4개를 연달아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은 원전이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았던 날이었고요. 원전 텍소노미, 미국 원전 호재, 영국 내달 원전 논의차 방안 등 원전 이슈가 지속된다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원전 섹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EU의 이 원전 텍소노미 포함이 됐을 때 한국의 혜택을 보려면은 방사능 폐기물 관련된 이슈를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핵 폐기물 저장 창고가 이미 90%가 다 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업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죠. 그게 이제 오르비텍, BHI, 우진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한신기계나 이런 쪽은 뭐 시장이 인정한 테마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좋았기 때문에 이따가 종목분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단기적으로 코스닥 깊게 쌍바닥을 만들고 일단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이고요. 언제든지 떨어져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바로 떨어지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방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랠리가 한번 나올 거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다가 약간의 이러한 랠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승의 강도는 당연히 코스닥이 더 셀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바닥은 잡았다 정도로 해석을 해 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보면 삼성전자, 뭐 이렇게 시총상위 종목군들이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뭐 그냥 완만한 상승 정도의 흐름에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자, 잠시 원자재 좀 보면은 국제유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100불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그나마 긍정적이고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외환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0원을 하회하고 있죠. 굉장히 우려가 됐던 부분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는 것 자체가 일단 다행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먼저 좀 보면요, PBR 0.9배 이하에서는 SK하이닉스가 항상 강한 반등을 보이는 종목인 거라는 게 이번에도 여실없이 좀 확인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전 거의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또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또 바닥 다지는 모습이 저는 SK하이닉스에서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반등이 또 나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지금부터는 지속해서 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중 바닥을 찍고 움직일 수도 있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우상향을 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요. 강한 반등이 좀 나와줬는데 항상 여기서 올랐다가 좀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 흐름 정도로 생각이 들고, 자 어제 LG전자도 실적 발표를 오늘 했죠. 컨센보다 미달된 실적이 나왔지만은 전장 사업부의 이 반격, 그리고 PBR 1배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0.9배 정도 되더라고요. LG전자도 그런 수준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퍼도 400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실사업부 덜어냈고 전장에 성장성을 더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LG전자도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대형주의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 코스피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정말 강하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저는 이렇게 장 초반에 빨리 올라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좀 아쉬움도 많았는데 바로 공략을 뭐 시가에 들어갔으면은 어떻게 했겠는데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한번 놓쳤더니 그 다음에는 아예 매매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가 어찌 보면은 매집을 했던 매집봉이 어제였다 생각도 들고 조금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쇼커버링에 의한 저는 상승으로 좀 보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장기 평선에 맞았기 때문에 좀 밀렸다가 옆으로 횡보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민 4차 백신을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몰아간다면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얘는 특별히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젠테 뭐 추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 저는 별로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휴마시스는 단기과열 예고 공시 때문에 더 이상 못 가는 거라 얘도 메리트는 딱히 없어 보이네요. 최근 과도하게 밀린 종목군들 있죠. 과도하게 밀린 종목군들, 그리고 공매도가 되는 종목군들 안에서 쇼커버링이 터지는데, 시젠 같은 경우에는 내일 쇼커버링이 터지면서 올라오는지 그것만 좀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공매도가 많은 상태에서 이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쇼커버링이 터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라는 점에서 시젠까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코로나 섹터 좀 보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일동제약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과거에 엄청난 거래대금을 터쳤던 종목입니다. 조 단위 거래대금이 수차례 나왔던 종목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일단은 올라가려는 시도를 좀 하고 있죠. 분명 매물은 많을 건데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일본에서의 이 빠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빠른 그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또 다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얘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깨져버리면 오히려 좀 위험한 자리인데, 지금의 이 코로나 확진세를 봤을 때는 한 차례 정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로 해석이 되네요. 자, 원전 좀 보죠. 자, 먼저 한전기술. 오늘 한전기술을 좀 추천을 했었는데 일단은 반등하면서 좀 매도를 했고요. 강하게 좀 올라왔던 종목 중에서 오늘 프로그램 수급이 장 초반에 강했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바닥을 찍고 지금 방향을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전기술을 대형주에서는 계속 봐야 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구간에서 일단은 바닥을 지켜줬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종목도 언제든지 이 장기 평선을 뚫고 반등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하고 수급에 따라서 뭐 매매 이어가면 될 것 같고, 자, 방사능 폐기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BHI라는 종목 지속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이 어제의 음봉을 시가 갭이 좀 높게 떴었어요. 4% 뜨고 시작하면서 굉장히 또 빠르게 12%까지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너무 빨라서 좀 그랬었는데 얘도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고
눌렸다가 강하게 좀 올라가는 시세를 좀 보였었죠. 그래서 이 친구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종목이고요. 지금은 단기과열 예고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못 가는 것 같은데 이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대장주로 움직였던 게 오르비텍인데요. 오르비텍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 좀 강하게 바닥에서 올라왔다가 오늘 의미 있는 121선 이평선 박스권 돌파의 흐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조금 공략을 했고요. 원전은 오늘 한신기계부터 해서 한 4종목 같이 좀 공략을 했는데 가장 많이 매매를 했던 게 BHI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와서 파동에 매매를 하고 이 구간에서는 놓쳐서 못 들어갔고요.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매수는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매도하고 이 구간에서는 대장이 갑자기 삼형 엠텍으로 원전에 삼형 엠텍으로 대장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삼형 엠텍으로 빠르게 매도를 하고 좀 옮겨갔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스탑로스를 좀 걸어놓고 봤더니 여기서 물량을 털려서 원래는 상따 계획으로 들어갔던 건데 좀 물량을 털려서 좀 아쉽게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BHI G2파워는 시가 베팅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한 5, 6% 됐던 것 같아요. 시가가 말 그대로 돌파형 시가 갭이 발생을 했죠. 어제의 고가를 돌파하면서 시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가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굉장히 빠르게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의 위치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가의 위치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왔고 단지 이 구간, 단지 이 상단이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돼서 일단 매도하고 다시 돌파하면 재공략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봤는데 돌파가 실패했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 상태에서 음봉이 떨어져서 쭉 내려와 버리면 이 종목은 끝난 거지만은 이 음봉을 잡아먹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G2파워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전의 이슈가 크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BHI는 사실 오늘 매수를 잘 했는데요. 돌파 이후에 눌리면서 잘 했는데 이 구간에서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단기과열 예고 공시가 이미 발생을 해서 올라가면은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약수익에 매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대부분의 매매는 이 원전 섹터에서 좀 했고 내일도 여전히 원전 섹터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원전 섹터 내일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이 친환경 섹터 OCI 수급이 전혀 이탈하지 않은데 최근에 강하게 들어왔던 기관 수급이 좀 빠지면서 반등이 좀 약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과도하게 빠졌다가 이러한 추세선에서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추세 상단에 올라오면 또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친환경은 가장 첫 번째는 이쪽 원전 섹터를 주로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UAM 잠깐 보면 베셀이라는 종목이 바닥을 좀 잡아가는데 다음 달에 있을 이 모빌리티 이슈가 있어서 이 구간에서 계속 바닥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지금부터는 잘 추적을 해야 됩니다. 베셀, 네온테크 등등 잘 추적을 하고 봐야 될 구간에 이미 돌입했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전력의 비율이 오늘도 보니까 10%가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름에는 뭐 바쁘더라도 이거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0.7%까지 지금 전력의 비율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엄청 빠르죠. 0.7% 이것뿐이 안 남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10%가 깨졌는데 이렇게까지 또 진행 상황이 빠르구나. 분명히 우려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블랙아웃이라도 된다면
이러다가 블랙아웃이라도 된다면 그때는 한 차례 또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점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점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차 전지는 오늘은 제외하고 IT 반도체 단에서 종목군들 계속 봐야 되고, 로봇 섹터 UL 로보틱스가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저는 이게 사실 최근 어제만 하더라도 이 최근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오고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이 오늘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매매를 좀 해봤었는데요. 현대차에 이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짧게 매매를 하고, 얘를 생따를 못해서 얘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고 휴림로봇으로 옮겨 타서 휴림로봇까지 두 종목 더 매매를 하고 이쪽은 마무리를 좀 졌던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좀 종목군들 움직임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원전 쪽을 계속 봤던 게 가장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전 쪽을 계속 보고 대응했던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자, 내일은 유럽에 그런 이슈가 있죠. 석탄 관련해서 독일이 탈석탄 이슈를 만들 수도 있는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내도 석탄 이슈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GS글로벌 오늘 장막판에 좀 반등을 했고, 내일 독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지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좀 매수를 해서 수익권에 좀 있는데 시간에 살짝 밀리네요. 매수는 여기서 좀 하고, 여기에서 뭐 일부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권이긴 한데 내일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내일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7월달 초에 여러가지 뭐 시장 붕괴도 됐다가 또 반등도 했다가 하는데, 지수가 하방 경직성을 보여준다라는 점만큼은 참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지수 흐름이 좀 길게 이어지길 바라고요. 시장 박스권으로만 간다면 저는 정말 좋은 시장이 연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부터는 그나마 시장이 손실보다는 수익이 많은 그런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네요. 다들 힘내시고 좋은 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